자, 조금 쉬셨나요? 우리 1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타당성 하면 기경법사, 기술적인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법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하여튼 다음 중 올바른 걸 고르랍니다. 자, 사업 대상자의 수용도 하면은 사회적 타당성이죠. 예, 경제적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효과가 있다. 기술적 타당성. 괜찮지요? 답은 2번 같아요. 자, 경제적으로 가능하고 효과적인 거, 경제적 타당성. 근데 법률이라니까 틀렸고, 각 개의 취지도, 이게 이제 정치적 타당성이죠. 결국 기경법사 외에 정치적 타당성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16번입니다. 자, 감염성 질병이 유행하는 국가 방문을 위해서 즉시 출국해야 할 경우 임시적 조치로 적당한 거. 자, 지금 빨리 출국을 해야 돼. 그럼 빨리 항체를 형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항체를 형성하려면 인공 수동 면역이 괜찮겠죠. 효과가 금방 나타나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병원체의 장기 존속은 체내가 아닌 외부 환경에서 생존 능력, 그리고 그들의 증식 필요한 조건 등등등 여러 가지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들의 생존 능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내용은 자, 감염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최저 병원체의 수를 우리는 감염시키는 데잖아. 그럼 감염력이라고 하죠. 병원성이 아니라. 그리고 대부분 감염력은 최저 병원체의 수로 합니다. 최저 병원체의 능력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가 얼마나 많아야 어느 정도 돼야 남한테 감염시킬 수 있느냐. 이거 우리 감염력이라고 하는 거고. 자, 동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치명률로서 괜찮습니다. 홍역이나 공수번은 100%이다. 공수번은 100%인 건 아시죠? 근데 홍역은 100%는 아니야.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콜레라, 세균성 이질 등은 소량의 병원체가 침입해도 감염이 잘 일어난다. 예, 맞죠? 얘는 감염이 잘 일어날 겁니다. 답은 3번 같고 4번 볼게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는 감염력은 크나 병원력은 낮은 바이러스에 속한다. 아닌 건 아시지?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는 감염력은 적어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랑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야. 그게 한 0.1%밖에 안 된대요. 걸릴 확률이. 그러니까 감염력은 적어요. 그럼 한 번 걸리면 증상 나타나죠. 그래서 병원성은 높은 바이러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답은 3번이네요. 자, 18번이에요. 파리 협약하면은 지구온난화랑 관련 있는 건 아시죠? 지구온난화 하면은 맨 처음 스타트가 92년부터 시작합니다. 92년. 이게 1차, 1기 기후변화 협약 일어났고요. 그 다음이 97년이 2기, 그 유명한 교토우정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7년이 발리 기후변화 협약, 이게 이제 3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09년이 이제 코펜하겐이라고 해서 요게 4기인데 좀 망한 거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기가 2015년에 파리 협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는 97년의 교토우정서, 이게 이제 2020년 올해까지 그 계획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2015년이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 2021년부터 요 계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때 계획은 대부분 탄소가스를 줄이자 라는 게 주 목표였다면, 여기서는 지구의 온도를 1.5도까지 낮추자라는 거였고, 이때 또 나온 게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니네 나라가 탄소가스를 이만큼 많이 발생해? 그럼 그만큼 없애는 기술을 개발해라. 결국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5년 파리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여기서는 파리 협약과 관련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기후변화 방지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보시면 런던 협약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폐기물 처리를 바닷물에 갖다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런던 협약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답은 3번이고, 자, 19번이에요. 자, 재난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때 반영하여야 할 재난의 특성으로 옳은 거. 결국 재난의 특성을 얘기하네요. 일회성은 아니지. 일회성은 아니고 재난이 일어난다는 그 전에
쌓일 대로 쌓여서 그게 한번 크게 사건이 터진 거래. 그러니까 누적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별성은 아니고 상호작용성이야. 그러니까 나만 재난이라서 여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줄 해갖고 다른 데도 상호작용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잡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확실성. 답은 4번이고요. 요거 잠깐만 유임을 보겠습니다. 거기 누적성. 그러니까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위험 요인들이 특정한 시점에 바깥으로 표출된 거다. 이게 누적성. 불확실성, 재난은 부정형으로, 그 다음에 진화하고 불확실하다. 상호작용성입니다. 재난은 대부분 단일한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발생한다라고 되는 거고, 복잡성은 그래서 재난은 복잡한 원인에 기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4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하여튼 답은 4번. 자, 20번입니다. 에드가 달의 경험적 원추. 그래서 이거 아실 겁니다. 경험적 원추. 밑에 쭉 올라가죠. 그래서 제일 밑에가 직접적인 경험. 그래서 교육 효과가 가장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꼭대기가 이제 언어에 의한 교육. 그래서 이제 강의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효과가 제일 떨어진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하여튼 여기 중에서 교육 효과가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직접 경험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6회는 끝났고 이제 7회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평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평가 계획입니다. 자, 평가 계획 시에는 대상자인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괜찮지요? 자, 평가 계획은 정확한 간호진단을 위해 세워야 된다? 뭔 소리야? 간호진단을 먼저 하잖아요. 진단을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평가 계획을 하는 거죠. 결국 평가 계획은 정확한 간호진단